안녕하세요. 예, 문제 풀겠습니다. 127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어떤 사건의 영향, 결과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역사 이론 시간에 잠깐 나왔던 게 나왔습니다. 오등은 자해, 우리말로 번역 오늘 우리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게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노라. 이하 생략. 첫째 줄만 쭉 밑줄을 보면서 색깔펜. 요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3.1운동 기미 독립선언입니다. 1919년이 기민년이기 때문에 기민이 되겠죠. 기미 독립선언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 어떤 영향 또는 결과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합니다. 자, 일제는 무단 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꿨다.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총독이 하나 바뀌죠, 그죠? 총독이 뭐로 바뀌나요? 총독 이름이 뭐로 바뀌어? 문화통치를 바뀌신 분 누구예요? 이 정도 알아야지. 사이토 마코토 바뀌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무력을 통해서 헌병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통해서 단호하게 처벌했던 것에서 문화통치 방식으로, 즉 친일 분자를 양성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문화통치를 한다. 친일 분자를 양성,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두 번째,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 만세운동이 되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 만세운동이었다. 세 번째,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자극을 주겠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오사운동, 약소국은 아니죠.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인도의 비폭력 복종운동이라고 하죠. 비폭력 복종의 불복운동이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파리 강화회의의 신규식이 되었는데요. 지금 해설지 보시면 아마 답이 잘못 표기되어 있을 건데요. 답을 4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규식이 아니라 김규식으로 바꿔주셔야만 정답이 됩니다. 오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대표를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신한청년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규식을 1919년 1월 달에 파리에 파견이 되었다. 참고로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하나로 통합됐죠. 그러나 신한청년당 애들이 상해 이민정부로 이렇게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파리 강화 회의에 본행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론 시간을 계속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은 4번인데요. 이거 해설이 3번으로 오기가 돼 있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8번. 다음, 대한민국 이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보겠습니다. 기억번.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국민당의 장제스죠. 장제스에 따라서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대표적인 언제냐? 1번은 기업번은 1940년이죠. 네. 충칭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일명 충칭 임시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주석제가 시작되고요. 김구 선생이 주석의 자리에 앉게 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부주석제 신사 김규식을 부주석을 함했다. 네. 이건 1944년 네. 다시 헌법이 개헌되죠. 5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주석제와 네. 부주석제로 44년에 다시 5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김원봉이 조선인들 한국 강복권에 합류했다. 1942년이죠. 김원봉이 데리고 다니는 부대가 있죠. 일명 이걸 조선의형대로 갑니다. 김원봉의 조선의형대가 강복권에 합류합니다. 네. 이건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단독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죠. 지문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죠? 이건 뭐 우리 알다시피 수능에도 나오고 매년 한능급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매년 나오는 게 이 지문이에요. 네, 42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형대가 강복권에 합류했다. 일종의 좌우 또는 유일당 성격을 띠죠. 네, 되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즉 민족주의 계열과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합류하게 됐다. 그 다음에 1번 조소왕이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건국 삼균주의입니다. 기억력 삼균주의 1941년 더 쉽게 가봅시다. 이것도 너무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 임시정부 만들어졌죠. 임시정부 이듬해 이겁니다.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건국 강령으로. 삼균주의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여돼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을, 디귿, 니은 답은 1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연도도 암기해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129번 다음 무장 독립전쟁 전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 활동 설명을 옳은 것. 제일 밑에 한번 봐주시죠. 5 파괴 대상은 이족 통치, 특권 계급, 경제 약탈제도, 사회 불평균 및 노예적 문화사상. 5 건설 목표는 이러이러한 목적이었다.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 파괴, 7 가살, 암살이죠. 5개를 파괴하고 7가지의 암살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가장 기본적인 신초에 관련된 부분. 신초가 써주기도 했지만 이건 김원봉의 의열단 단원들이 꼭 숙제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일명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네. 신초선의 조선혁명선언이다. 1923년 1월 1일에 정월 초 한원달에 김원봉 선생이 요구했던 글을 갖다가 써주는 거죠. 일종의 독립군들이 해야 할 무장투쟁에서 죽여야 할 대상과 파괴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 활동의 설명을 옳은 거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의열단이 되겠죠. 참고로 파괴할 건물들은 다 아시죠? 가장 먼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부를 가장 먼저 폭파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대한매일
신보, 대한매일, 대한이 아니라 매일신보사로 바꿔요. 그냥 오해가 있겠다. 매일신보사. 이걸 파기해야 된다. 네. 의열단들이 경찰서 파기한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경찰서도 파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일본 애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죠? 네. 주요 기관들을 또 파괴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 애들보다 뛰어난 게 별로 없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본 놈의 새끼들이 건물 지금 다 폭파시켜버리고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자는 게 의열단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7가사 람도프는 이제 보통 오래 알다시피 이제 주요 인사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총독부이겠죠. 총독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겠죠. 총독부의 고위 관료들은 암살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군부의 순애들, 좀 높은 벼슬자를 가진 순애들. 그 다음에 대만 총독. 그래서 대만 총독 구이노미야가 암살을 우리가 시도하죠. 총독들. 그 다음에 매국노. 그 다음에 친일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친일했던 반민족 토호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암살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우리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안 봤구나. 보신 분이 별로 없구나. 송강호 나왔던 밀정들. 우리의 정보를 염탐에다가 팔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암살의 대상이 되었다. 혹시 5곱하기 7가설을 던져주든 요 내용을 던져주든 간에 무조건 이걸 찾으면 김은박의 의열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숙지, 인지해야 된다. 5곱하기 7가설의 대상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사료를 제시할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죠?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이 상해 항포단에서 항포단 밑으로 씁니다. 항포단은 관세를 받을 수 있는 항구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중국말로요. 중국 한자어로. 중국 항구에 배가 입항하게 되면 관세를 받는 항구를 갖다가 우리는 항포단이라 불러요. 그래서 일명 항포단 사건이라 불러요. 항포단에 육군대장 다나카 기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지역에 가게 되었다. 누가? 김익상 같은 사람들이. 의열단입니다. 연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틀린 거 봅시다. 이봉창이 동경에서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한인애국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상해 6삼정에서 6삼정 밑줄로 씁니다. 6삼정은 고급 식당 이름입니다. 사실 고급 식당 이름이라 정을 해서 6삼정은 고급 식당 이름입니다. 6삼정에서 일본 공사 아리오시를 남사리로 가했다. 6삼정 백정기가 이게 1930년. 남아 한인 청년동맹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의열단, 한인애국단하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꼭 들어가는 단체가 이거예요. 좀 길죠. 남아 한인 청년동맹. 동맹 또는 연맹 상관없습니다. 좀 이름이 좀 길습니다. 남아 청년 이렇게. 동맹이랑 연맹이라는 게 맞겠다. 남아 한인 청년이니까 이렇게.
연맹으로 남아 한인 청년 연맹이 맞겠다. 네, 수정. 동맹이 아니라 연맹이겠다. 연맹. 제가 착각했다. 선생님 이렇게 외우죠. 남한 청년 여기 오거든. 네, 남한 청년. 대표적인 게 6.3정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을 들린 천장절 천황의 탄식일을 날 행사했던 한인 애국단.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0번. 다음 인물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1910년 중국으로 건너 1918년 난징에 진징대학에 수학하다 19년 2월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했다. 신흥무관학교 밑줄 긋습니다.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 20년이 폐교됩니다. 알아셔야 합니다. 1919년에 한족회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고요. 20년에 폐교가 됩니다. 이때 김원봉이 입학합니다. 그는 3.1운동 이후에 일제와의 무장투쟁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그해 11월 만주 길름에서 신흥무관학교 동료들 포섭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의열단의 뜻은 천하의 정의론지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봉에 대한 얘기. 요즘에 김원봉의 시험이 너무 많이 나오죠. 단독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거의 볼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김원봉에 대한 얘기, 의열단에 대한 얘기,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옳은 것. 1번, 북만주 쌍성보 전투 일본군을 격파했다. 자, 볼까요? 우리가 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우리와 중국이 손을 잡게 된 게 30년 초반이라는 얘기죠. 원인이 여기 있었겠죠. 뭐가 있나요?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죠. 그럼 결국은 중국과 우리는 공동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곧 누구란 얘기죠? 일본이란 얘기잖아요. 공동의 적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합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남만주와 이렇게 북만주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남만주와 북만주 이렇게. 북만주의 쌍성보전 일본군이 격퇴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혁신의회죠. 북만주에. 혁신의회. 혁신의회에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겠죠. 한국 독립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겠죠. 꼭 기억하실 것. 당에서 군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왜? 당을 지키게 한 게 군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청천입니다. 승리한 정도 쌍성보에서 제전장에서 동경성에서 경복호에서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플러스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여기는 철도 경비병들입니다. 철도 경비병들. 남만주 국민부에서 당을 만들죠. 빨간 걸 좀 해보겠습니다. 빨갱이들이니까요. 조선혁명당을 만들어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혁명당은 뭘 만든다고요? 조선혁명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에서 군을 만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군을 만들죠. 조선혁명군이 나오죠. 여기는 양세봉입니다. 양세봉과 중국의 의용군이 힘을 합칩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서. 승리한 전투가 있죠. 영릉가에서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다. 최근에 잘 나온 거예요. 별표 5개짜리죠. 이걸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돼요. 이치를 잡아볼까요? 이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만주 즉 서간도에서 여기 북간도에서 이렇게 서간도, 북간도 우리가 무장투쟁을 벌였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전투.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쓸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어.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고 이게. 이걸 여러분 통째로 안 보고 쓸 수 있는 연습이 됐으면 쓰겠어요. 오케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초반 한중연합작전 다 잡아야 돼. 왜? 이거 가지고도 말장난쳐. 혁신의회는 조선 혁명고를 만들었다. 국민부는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갖다가 붙인다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요거 이렇게 말장난 치는 경우도 있고, 요 전투 승리한 전투를 이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오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그러면 지문 하나를 풀었는데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어. 네, 저거 하나 가지고 틀리면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공부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신경 좀 쓰셔야 돼. 어차피 독립운동사 하나가 여러분 문제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적극적 의회를 추진하였다. 한인 애국단이 이거 김구 선생이겠죠. 세 번째, 조선혁명당이 이끈 전 의형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42년에. 이거 답이죠. 요거죠. 아까 했던 거죠. 128번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세 번째 지문. 42년에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형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겠다. 누구의 콜인가요? 김구 선생의 콜에 따라서. 김구 선생의 콜에서 낙양에서 합복지역으로 가려던 것을 말꼬리를 돌려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균지 이론을 주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이건 조수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졌어요. (131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단체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봉창 위주로 있습니다. 이봉창, 히로히토 위주로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이야기죠. 이봉창과 윤봉길에 대한 얘기. 의열단은 숫자가 너무 많고, 한인애국단은 우리 역사책에 나올 수 있는 딱 두 사람, 이봉창과 윤봉길. 이봉창은 히로히토가 만주 계로국 부에 함께 동경교에서 관병실 떠나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히로히토에게 폭탄 투척. 실패했습니다. 윤봉길 홍구공원에서 폭탄 투척. 똑같죠? 자, 보시죠. 요게 이제 큰 사건을 벌어지죠. 이봉창이 폭탄 투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 언론에서 아깝다. 몇 메타만 더 던졌으면 충분히 히로히토를 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논조에 사설이 실리게 돼요. 이런 논조에 사설이 실리게 되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되나요? 일본 애들이 일을 저지르죠. 그거 승리한 결과 축제가 벌어졌죠. 그게 홍구공원 윤봉길이 폭탄 투척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체 설명을 옳은 거 일단 한인 애국단을 골라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 1번 신채호의 조선혁명활동을 지침을 사용한 것은 의열단이고요. 두 번째, 단원들이 항부군관학교에 입교해 간부교육을 받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열단이죠. 김은봉에 대한 얘기들이죠. 세 번째, 중국 국민당의 북벌에 참가하여 장제서 지원을 함께 이끌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김은봉 의열단입니다. 4번,
정답인데요. 볼게요. 임시정부는 전권을 임정부 국무령이던 김구에게 이름했다. 김구는 1931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애국 청년 80여 모아 임시정부 산하 비밀 결사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답은 4번. 쉽게 풀을 수 있는 겁니다. 132번. 다음 독립투쟁을 전개한 인물과 당시 소속 단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의열단의 김익상은 1921년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하여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다음 수십 개의 포위망을 뚫고 중국으로 탈출, 이듬해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를 저격하는 데 실패했다. 김익성은 두 번에 걸친 이름이 나옵니다. 네, 총독부 폭탄 축적, 그 다음에 상하이가 다시 육군대장 다나카 저격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노인동맹당 강우규, 총독이 마차를 겨냥하고 영국제 술탄을 던져 총독부 요인과 관리를 부상을 입혔다. 의열단 나석주 동척 맞고요. 한인애국당에 이봉창이 도쿄 항공으로 돌아온 이중계 폭탄을 정했다. 이건 김지섭입니다. 네. 이봉창은 일본 동경에서 일왕이 가는 기차에다가 폭탄 던져간 게 이봉창입니다. 마차에 폭탄 던지신 분 이봉창, 이중교에 폭탄 던지신 분은 김지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섭과 이봉창이 다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제는 중국 마작단을 매서 훈춘의 일본 영상을 공개한 조작 사건을 벌였습니다. 훈춘 사건이죠. 네. 1920년. 독립운동사를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어서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독립운동사 갈 텐데 미리서 한번 들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를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훈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훈춘 사건, 그 다음에 청사리 대처,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렇게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20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사리 대처, 여기 포함됩니다. 훈춘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훈춘에는 일본 공사관이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마작단을 매수해서 훈춘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 자국민들을 죽여버려요. 그것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출정 명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얼마만큼 잔혹한지 아시겠죠?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훈춘에 있는 자국의 공사관에 있는 일본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명분을 만드는 거죠. 자국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훈춘 사건입니다. 되게 잔인하죠.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인들만 잔인한 게 아니라 자국민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명분을 만들어서 중국 영토로 들어가는 명분을 만들었다. 이게 훈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서해를 총절한 대한 독립군단은 소비에트에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대한 독립군단.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싸웠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게 많은 부대들이 청산리에서 승리했다고요. 김자진 장관을 포함한 홍범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개 부대가 만들었으니까 지계를통을 만드는 게 이제 군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계속 추격도고자 자유시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오늘날 러시아 지역이죠. 러시아인
자유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자, 서해를 총괄한 대한독립군단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게 이제 대략 1920년 후반이죠. 이렇게 후반에서 1921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대한독립군단이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일제는 무장 독립세력을 진압하게 하여 만주 군불과 미스의 협정을 맺었다. 자유시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옮겨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여기에 자유시라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에 미스의 협정을 맺죠. 일본 경무총괄 미스하고 만주 군벌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독립군들을 갖다가 진압하는 방식인데요. 현상 수배처럼 잡아내는 거죠. 신고하면은 상금. 그 다음에 생포해서 얼마. 생포가 도저히 안 되면 죽여서까지 가져오면은 현상금을 주는 일종의 1925년에 미스의 협정을 맺죠. 되게 잔인한 방법이죠. 가끔 우리 서부 영화 보면 현상 수배를 붙으면 뭐라 할까요? 총잡이들이, 말탄 총잡이들이 어떻게 현상 수배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서 현상금을 받는 이와 같은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미스의 협정이다. 네 번째, 한국 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은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1930년대입니다. 30대 초반이죠. 한국 독립당 산하에 지청천 총사령관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다. 여기 보시죠. 여기 한국 독립당. 여기 보시죠. 이렇게. 북만주의 혁신회의가 만드는 건 1928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이 만드는 것은 1930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혁신회의에서 독립당에 독립군권이 만들었지 2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요 시기로 가장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33번. 자, 134번 갑니다. 다음 내용의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을 옳은 것.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을 대한인민을 위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의 수만에 영원히 보호하며 주는 피해 사자이니 제군은 당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해 최후까지 싸우라. 키워드가 나와 있죠. 대전자령입니다. 여기 볼까요? 쌍성부가 대전에 승리했다고 그랬죠. 누군가요? 지청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지청천의 그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보죠. 하북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돼 활동하였다. 이건 김두봉입니다. 지금 기억본 지문은 김두봉. 김원문 밑에 하려고 했던 인물인데요. 김두봉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김두봉은 이제 호가정 전투, 반소통전에서 승리를 하죠. 호가정 전투. 중국 북쪽에 사회주의였던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펼쳐 호가정 전투 승리했고 반소통전 승리했다. 반소통전은 뭐냐면 일본의 전투기가 한 4개 정도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중국군의 본부를 공격하는데 이걸 막아냈다, 반격하게 되었다. 이걸 반소탕전이라고 불러요. 반소탕전.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 예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두봉의 부대들이 합작해서 만든 게 호가정 전투와 반소탕전에 승리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한 부대가 이제 저쪽에 이제 팔로군이라는 게 있었죠. 일종의 팔로군 사령부를 얘들이 공격해 오거든. 반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팔로군 이렇게 얘기하죠. 팔로군 애들이 버티는 작전을 반소탕전 이렇게 하죠. 승리를 거두죠. 이렇게. 두 번째,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과 전투에 대선을 거뒀다. 영릉과 전투. 이리 오실래요? 아까 했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릉과 전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건가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부 전투에 일본을 격파했다. 지청천이니까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에 답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30년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모의고사 실전 문제 계속 나오고 있다. 완벽하게 잡으실 거. 다음. 이해가 안 잡히신 분은 다음 주에 독립무장투쟁사 이론 수업이 있어요.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신 분. 오케이? 네, 안 되신 분 들어야 돼요. 이론 시간에. 그 다음에 조선인들 결선하고 대적 심리 등에 크게 활발했다. 네, 김원봉. 135번. 자, 사회 경제적 민족 저항운동부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예, 공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좋은 형평사 운동이죠. 조선 형평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경상남도 진주지방을 중심으로 백정들이 신분리반 운동이다. 1894년 갑오기역 때 공사노비제도 형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은 아직도 신분제 사회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주 지역의 백정들이 형평사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옳은 것. 경남 김해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진주. 진주 지역의 백정 이학천들이 중심이 됐죠. 김해가 아니라 진주의 백정 이학천 등이 중심이 돼서 펼친 운동. 두 번째, 민족해방운동 내포하게 되었다. 조선 형평사회들이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죠. 온건파하고 거친파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문을 보다시피 민족해방운동 성격에 내포해졌다. 이건 온건파들이죠. 민족해방운동 잘못 적었다. 네, 맞겠다. 민족해방운동. 네. 여기는 이제 개국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거친파들은 개국투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네. 신분해방운동에서 조금씩 바뀌죠. 온건파와 민족해방운동, 그 다음에 개국투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형평사도 나중에는 이렇게 대동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변질됐다. 즉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돼가는 성격도 보이더라. 처음 시작할 때 내용하고 조금씩 변질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기각이 되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늦게 오신 분 135번입니다. 이 단체가 결성된 해에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자, 조선형평사운동 1923년입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1924년입니다. 4번 지문 되게 좀 난이도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 좀 앞에 살짝 난이도 상이라고 좀 적어놔야 돼요. 조선노동총동맹은 총 24년, 형평사는 23년이기 때문에 결성되는 해가 일치하지 않죠. 틀린 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좀 지우개 합시다.
136.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학생 대중이여 걸게하라.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돼. 1929년에 있었던 강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검거된 학생들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진입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전국학생 대표자회를 개최하라. 1929년에 있었던 강주학생 운동입니다. 강주학생 항일운동. 보겠습니다. 학도 지원병 폐지를 주장했다. 강주학생 운동은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이건 1943년에 나오는 겁니다. 네. 학도 지원병제, 그 다음에 징병제, 네, 두 개 다 1943년입니다. 네, 돌아오지 못하죠. 다 죽었죠, 이분들이. 거의 죽었다 보셔야 돼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 순서부로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44년에 이제 벌어진 게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대, 그 다음에 이한부 문제가 이게 걸려있죠. 항상 제일 뒤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정신대 이한부 44년도로. 그 다음요. 신간의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답은 2번. 네. 신간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요건 맞습니다. 가끔 강주학생 운동을 신간회가 주도하였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네, 이건 틀린 질문. 요건 맞지만 주도했다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X로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3.1운동. 그죠? 3.1운동 결과 정부가 3개가 만들어지죠. 예, 연해주의 하나, 상해 하나, 한성이 하나. 결국은 한성이 아니라 상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4번. 일제하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이건 1920년 이강수 중심의 자치회복운동이죠. 일명 자치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이 4번 질문은 되게 우리가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자치권이죠. 김성수, 네,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대표적 인물이고요. 오늘날의 고려대학교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김성수 같은 인물이 이제 자치권을 주장하죠.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이 조선을 통치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20년대 우리 독립운동 방향은 뭡니까? 무장투쟁이죠. 무장투쟁을 해서 벌이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치권을 주장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무장투쟁파들과 자치권을 주장하는 김성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요? 1927년에 우리가 신간회를 만들어줘요. 신간회 창립되죠. 네, 그 신간에서 뭘 얘기합니까? 기회주의자를 일체 벽에가자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뭐야? 내 손에 걸리면 죽이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간의 강령 중에 마지막인 일체 기회주의를 벽에가자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보는 거야? 신간에서는 기회주의자로 본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세요. (137쪽) 다음 제시문에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 1, 2, 3, 세 번째 가봐보시죠. 예, 우리는 기회주의 일체 부인한다. 누구라고요? 신간회. 신간회 연도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1927년부터 31년까지. 이렇게. 무엇과 구분돼야 됩니까? 신민회하고. 끊임없이 물어보죠, 선생님도 이거. 지긋지긋하죠, 이제. 1907년부터 1911년까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해체된 이유도 물어보죠.
신민회가 11일 해체된 이유 뭐죠? 일명 안명근 사건이죠. 대라충도 암살 미수 사건이죠. 네. 600명이 체포됐고 105인이 구속된 사건, 일명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그 다음에 신간에 37년에 해체된 건 뭐냐고 물어보죠. 코민테른의 태제입니다. 코민테른의 태제입니다. 명령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신간에는 뭐 코민테른의 태제가 아니라 총독부의 방을 해체했다 이런 질문 틀려져요. 아셨죠? 만들어진 시기와 끝나는 시기 원인들 다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신간에 갑니다.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일제 민족 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했다. 농촌 진흥운동을 전개하고 촉진하고자 했다. 농촌 진흥운동 1932년에 어떠지? 암기상이에요. 신간에 전혀 관련 없어요. 네. 1932년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주도한 거죠.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관련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자치운동의 확산을 전개했다. 신간에에서 정우의 선언 등을 통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성립되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죠. 이렇게 1926년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냐,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정우의 선언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27년에 만든 게 신간회다. 그 다음에 1929년에 만든 게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다. 잡아야 되지.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오케이? 오늘도 제가 그래프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흐름 공부상에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138번 갑시다. 138번. 자, 다음에 발기문이 발표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독립운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네, 물산 장려운동이죠. (1923년) 조만식. 어디에서? 평양에서. 핵심입니다, 이거. 왜 이런 걸 할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집에 초과된 일본은 뭐죠? 관세를 철폐하려고 하죠.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 우리 일본 상품한테 100%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상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 결의 기업인들이, 그죠? 네, 민족주의 계열의 기업인들이 동참하죠. 네. 이게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런 거 운동하게 됐다. 단 누가 반대했다? 네,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했다. 왜? 민족주의 계열애들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계층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사회주의자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왜? 사회주의자들의 경제정책은 뭐죠?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원칙은 뭐야, 이게?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 이론상 되게 멋진 정책이죠. 결국 우리는 실패로 드러났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원칙에 벗어나는 게 뭐야? 민족주의 기업인들이 동참한 이건 뭐야? 일종의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와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쉽게 배치되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배치되는 이론이니까 당연히 반대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 그럼 23년과 가장 가까운 거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초대총과 밑도 이름을 적어야겠다. 안중근 1909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1909년 안중근. 그 다음에 1908년 우리가 나오는 것은 장인한 전명훈.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슬 암살 꼭 잡아야 돼요. 같이 지문에 나온 것만 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스티븐 암살이 언제장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회주의자를 배경으로 민족 단일당을 지향한 신간에 결정되었다. 신간이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27년입니다. 23년이기 때문에 약 4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죠? 더 벌어진 게, 더 좁아진 게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지. 대한민국 임종 충칭이 한국강복군을 만들었다. 충칭이 한국강복 1940년. 충칭까지 왔죠. 어디서 쭉 출발해서? 상해에서 출발해서. 그죠? 상해 1932년까지 여기 존재하죠. 32년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후반에 출발해서 40년에 충칭까지 오게 됐다. 네 번째. 윤봉길이 홍콩공원에 오타가 났습니다. 네, 톡탄이 아니고요. 네, 카톡이 아니고요. 폭탄으로 수정주시 바랍니다. 네, 오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폭탄을 투척하였다. 32년입니다. 네, 그래 가장 가까운 건 2번이 돼야 되겠죠. 네. 13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는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역사를 파악하였다.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료예요. 책 제목이 조선상고사입니다. 네. 역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네. 아와 비양의 우리야 우리나라가 아닌 투쟁의 기록이다. 전쟁의 기록이다. 네, 역사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얘기. 또 있죠. 조선사 연구초. 네. 1000년 이래 최고의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죠.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쓴 책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이거는 방금 간단히 얘기해 줬잖아요. 네,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묘청만한 인물이 없더라. 묘청을 이렇게 평가했다. 연구처에서. 조선상고사의 서문에 역사는 비야 우리야 우리가 아닌 사람의 추정의 기록이다. 조선상고사는 이거야. 신문에 연재됐다고. 쭉 단군 조선부터 쭉 설명한다고.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이제 부흥운동을 막 벌어진다고. 이때까지밖에 기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신문에 연재될 때는 조선사였단 말이야. 더 이상 연재를 할 수가 없었어. 신문으로 연재가 끝나고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조선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중할 때 조선상고사라는 제목을 붙여서 단행본으로 나오게 됐다. 오케이? 조선상고사라는 제목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선상고사라는 단어가 저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됐다. 미완성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1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박은식이 하나 더 쓴 게 있죠. 그 당시에 추가 뭐가 있죠? 한국 통사가 있습니다. 통사. 네. 오늘 수업 얘기는 역사책을 쓸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통사가 이렇게 기록한 게 하나 있고 땡땡 통사가 있고. 네, 박은식의 통사는 좀 다르죠. 네, 고통스러울 통자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게 되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쓴다는 이 통사는 이거는 A부터 Z까지 얘기하는 거. 어느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박은식 한국통사 이겁니다. 한자가 한국통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통사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의 의미를 가지고 뉘앙스가 있다. 그 다음에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식민사관의 정치를 비판하였다. 백남훈 선생. 유물론이죠. 백남훈 선생. 일본 애들 우리나라를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고대국가 상태에 딱 머물러 있다. 중세국가를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려란 나라를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남훈 선생이 비판한 내용입니다. 즉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 봤을 때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다. 세계사의 경제 발전사로 본다면, 즉 다르게 표현하면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백남훈 선생에 대한 얘기. 3번 조선혁명선을 작성하였다. 누가? 신채호 선생이. 아까 방금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의일단 단원들을 주기 위해서 23년 1월 1일 썼다. 답은 3번.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박은식 2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원인, 배경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임 정치 때문에, 이임 통치론을 주장해서 결국은 국민회의를 통해서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신채호 선생,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이 모여서요,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답은 3번. 문제 140번. 조선심 밑줄 그어서, 조선심 제일 밑에 세종 밑줄 그어봐. 이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문일평입니다. 7급에 자주 나온 인물이 문일평이에요. 9급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7급 문제가 우리 백남훈 선생님 나오듯이 문일평도 7급에서 9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조선심, 세종을 되게 강요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토가 뭐냐는 얘기죠. 모토로 삼아야 할 게 뭐냐. 좋은 사람의 마음과 세종을 갖다가 상징처럼 제시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문일평에 대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고르면 되겠죠. 30년대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다. 1934년에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안재홍 이런 대표적인 인사, 지식인들이 펼쳤던 게 조선학운동입니다. 44년에. 이게 뭐냐면 우리 정약용 선생 서거 99주기예요. 99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운동을 펼쳤다고요. 조선학운동.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 이듬해에 정약용 선생이 100주년이 되거든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학운동이었다. 그 결과 정약용 선생의 책을 전부 다 엮어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쓴 게 뭔가요? 여의당 전서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저서를 모아서 쓴 게 여의당 전서. 플러스 처음으로 우리가 18세기에 하려고 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실학자라는 단어를 처음 쓰죠. 그 시대의 학문을 실학이라 하자. 실질적인 학문을 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실학자라고 처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쓰게 됐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약용이니 뭐 이런 인물, 이익이니 뭐 이런 인물들이 우리는 실학자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수업편에 가끔 농담 삼아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100년 뒤, 200년 뒤에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의 삶을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할 것인가? 답 드렸잖아요. 코로나 세대라고 우리는. 코로나 세대 되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았다 이 시대에.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 뒤, 200년 뒤에 21세기 인물들 평가해 주세요. 역사가들이 평가했을 때 그분들은 코로나 세대야. 우린 훗날 쓸 얘기를 우리는 어떤 세대라는 걸 알고 있어. 뭐 요즘 젊은이들 뭐 MZ 세대라고 얘기하듯이 그 시대에 가면 아마 코로나 세대들, 되게 고생한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은 희생을 따랐다는 것, 생활에 되게 제약을 많이 받았다는 것, 뭐 이런 걸 되게 아마 100년, 200년 뒤에 아마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가 평가할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벌써. 기쁘진 않습니다. 기쁘진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진단학회를 창립한 한국사 실증적 연구의 실증 밑줄고 진단학회 밑줄고죠. 이병도 손진태예요. 자, 이건 뭐냐면
좀 지우자. 일본 총독부들이 만든 게 조선사 편수예죠. 편수에서 우리 역사를 애곡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조선사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비판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진단학회라고. 왜? 이건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일본 애들이 쓰는 거니까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진단학회 뭐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실증적이어야 된다. 실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얘들 비판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 니네 주장일 뿐이잖아. 실제 증명할 수 있겠어? 실증주의를 되게 강조한 게 진단학회죠. 이병도와 손진태. 이손입니다. 외우십시다. 이손입니다. 진단학회는 이병도와 손진태. 이손입니다. 외우시라고요. 선생님 손이 아니라 이 손 보시라고. 이병도, 손진태가 진단학회를 이렇게 주장했다고. 약간 말장난이긴 하지만 살짝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이렇게.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근거해 발전했음을 강조했다. 백남원 선생. 백남원 선생의 주장. 다르게 표현하면 경제적 관점.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관점으로 비판하는데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다. 정상적이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정체되어 있다고 우리를 비판하더라. 일본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다.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 경제의 주체가 서양의 여러 나라와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책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조선사의 경제사학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조선사의 경제사학 또는 또 자르고 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고 혼이 담긴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식. 혼 사상을 되게 강조하더라. 또 박은식은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역사를. 역사란 무엇인가? 박은식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국가는 이런 영토 형태를 피하고 있다. 역사는 정신이다. 이렇게 가고 있죠. 네. 국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형태. 영토를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형태요. 이렇게. 역사는 정신입니다. 또는 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토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얼마든지 이거 짓밟을 수 있다는 거야. 군합발로. 그러나 역사는 정신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내 마음속에 역사를 짓밟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내용들 되게 강조하고 있다. 답은 1번이고요. 141번 가야 되죠. 잠시 쉬어 갈까요? 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